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차 디자인으로 돌아온 취미갑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신차는요, 트라이엄프의 스트릿 트리플 라인입니다. 네, 스트릿 트리플이라는 이름으로 RS, 한정판인 모토2 에디션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디자인은 모토2 에디션은 색깔이나 핸들바의 위치가 조금 눈에 띄게 다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비슷합니다. 재원이고요. 이 재원은 만약에 들어온다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RS의 재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멈추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력은 120마력대에서 130마력, 모델이 조금씩 체인지가 되면서 같은 엔진으로도 조금씩 마력을 더 뽑아내고 있는데 그 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스트릿 트리플 라인의 세 가지 모델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 배경으로 디자인을 잘 볼 수 있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상단 가운데에 있는 게 가장 비싼 모토2 라인입니다. 핸들바가 아니라 클리번으로 핸들의 위치가 낮아진 모습이 확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포크나 브레이크, 서스펜션 등이 고가의 올린즈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정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데이토나, 마지막 데이토나처럼 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모르겠어요.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다른 모델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가격 미적으로 되어 있어요. 해외에는 이미 판매를 하고 가격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예전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CBR 1000RSP를 사기 전에 가장 최우선 후보로 뽑았을 때 운이 없게도 그때는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았죠. 더 기다리지 않고 지금의 바이크로 왔는데 해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들어온다면 RS 모델이 들어올 것 같아요. 다른 모델들과의 가격이나 그런 거를 책정하기 좀 쉽지 않을까. 이전에 들어왔을 때도 RS 모델만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까요? 마력이 다른 것보다 한 10마력 정도 떨어지는 R 모델입니다. RS 모델하고는 디자인적으로는 거울이 바엔드에서 그냥 일반적인 거울의 위치로 되어 있고 언더 카울이 생략되어 있네요. 머플러 팁도 끝에가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고 그냥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10마력 정도의 손에 그래도 여전히 충분한 120마력 안팎의 파워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튜닝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상에는 이 두 가지 색깔이 있네요. 회색하고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들어온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RS 모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지난 연식의 모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바뀐 게 많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실 비교 사진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세 가지네요. 그리고 한정판인 데이토나 모델입니다. 클리번 핸들바로 핸들이 낮아진 모습, 그래서 포지션이 좀 더 공격적일 것으로 보이고 색깔도 형광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포크가 조금 더 두꺼운 올린즈의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다 브렘보이긴 하지만 등급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런 사회 제품의 고급 부품을 쓰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금은 할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 색깔에 대해서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광 노란색은 마음에 드는 색깔입니다. 이 한정판도 하얀색과 두 가지 컬러가 나오네요. 네, 이게 이전 세대의 RS 모델, 왼쪽에 있는 검은색 컬러가 이전 세대고요. 오른쪽에는 방금 보셨던 새로 나온 RS 모델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전면부 사진을 보면 헤드라이트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 스크린이 이제는 따로 구매해야 될 정도로 빠져 있는 걸로 디자인이 윗라인인 스피드 트리플하고 같아진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밑에 약간의 에어 덕트가 더 추가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거 외에는 전면부는 거의 같아 보여요. 만약에 새 모델도 플라이 스크린을 사서 단다면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는 플라이 스크린이 있는 모습이 익숙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쪽에 측면부를 보시면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언더카울도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언더카울은 예전 거든 이번 거든 호환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엔진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사이드에 프레임하고 라디에이터를 연결하는 사이드 커버, 사이드 카울이 모양이 변했습니다. 붉은색을 보시면 서스펜션에서부터 탱크까지 길게 연결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높게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탱크의 형상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탱크입니다. 모양만 바뀐 게 아니고 이전 세대까지는 실제로 탱크였습니다. 금속 재질의 연료 탱크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쪽에 탱크가 자리하고 그 위에 플라스틱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커버의 높이도 이전보다 높아졌죠. 트렌드라면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두쿠 890, 지금은 890이고 이전에 790이 처음 나왔을 때 혹처럼 솟은 연료 탱크의 모습을 보고 조금 눈에 서먹했는데 대신에 또 사람이 탄 모습을 보면 라이더가 바이크 안에 들어간 모습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장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스트리트 트리플은 전통적으로 밑에 보이는 데이토나라는 레이스 바이크를 기반으로 카울을 떼고 핸들바를 다한 컨셉이었기 때문에 저 엔진과 프레임과 같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변했습니다. 저 데이토나가 단종됐기 때문에 이 변화의 수순은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상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스트리트 트리플이면 저 모양이지 저 탱크 모서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변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 모델을 더 좋아합니다. 어떠세요? 사실 스트리트 트리플은 트라이엄프 제품들 중에서 제가 클래식 라인보다도 더 기대하는 모델입니다. 바이크를 관심을 갖고 오래 보면서 호감이 생기는, 궁금하게 되는 엔진들이 있어요. 트라이엄프 경우에는 저 3기통 엔진이 굉장히 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는데 신 모델이 발표가 돼서 그 변화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타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엔진 형식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활용한다라면 점점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트리트 트리플에 대한 관심은 타보지 못하더라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저 탱크에 대한 변화도 변화가 생경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또 괜찮아지겠죠. 지금의 저 헤드라이트가 바뀌었을 때도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익숙해지는 걸 보면 어쩌면 시간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트라이엄프의 스트리트 리플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